안녕하십니까 행복가족 여러분. 오늘은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세금 하면 좀 어려운데요, 참고 같이 한번 들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슈퍼를 갈 때나 아니면 커피숍을 이용할 때, 식당을 이용할 때 예를 들어 10,000원의 비용을 지불하면 그 계산서를 잘 살펴보시면은 부가가치세라는 그런 항목으로 해서 1,000원 정도는 부가세로 이렇게 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가세를 낸다라는 것은 좀 알고 있는데, 건물을 사실 때나 오피스텔, 상가를 사실 때에도 부가세를 낸다는 것은 저도 사실 잘 알지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도록 하고요. 그 부가세를 다시 환급받으실 수도 있고, 또 다시 한번 토해내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나중에 이제 큰 건물을 사실 때에도 부가세를 또 내셔야 되는데, 그때는 좀 약간 복잡하기 때문에 안분 계산하는 방법 같은 것들은 다음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개괄적으로 부가세를 어떻게 부과되고 어떤 규정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볼 테니까 좀 참으시고 들어주셨으면 감사드리고, 이해가 가지 않으신 그런 분들께서는 여러 번 반복해서 한번 들어주시고, 이전 강의 같은 것에도 비슷한 법적인 용어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용어들을 자꾸 숙지해 주시면은 이해도가 점점 높아지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장마철에 여러 가지 경기도 안 좋고 안 좋은 소식들도 좀 많은데, 그래도 여러분 내일을 위해서 오늘 하루 10분을 이렇게 투자하셔서 또 한 발짝 앞으로 가고 또 이해가 넓어지는 것도 참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잘 한번 들어주세요. 부가가치세란 모든 재화 또는 용역의 소비 행위에 대하여 부과되는 일반 소비세입니다. 조세의 부담이 거래의 과정을 통해서 납세 의무가 있는 사업자 로부터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가 되는 간접 소비세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슈퍼에서 껌 한 통을 사더라도 대체적으로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고요. 그것을 최종적으로 소비하는 소비자가 우리가 내게 되는, 부담하게 되는 간접세의 개념입니다. 부가세는 국내에서 파는 대부분의 상품 유통 단계에서 최종 소비자, 즉 우리가 간접적으로 내게 되는 세금이고요. 그 세금을 모아서 사업자가 납세 기간에 납부하게 됩니다. 슈퍼에서 껌 한 통 사면 10% 1,000원일 경우에 10%인 100원은 우리가 내는 1,000원에 포함되어 있고요. 그 돈을 우리가 내게 되면 사업자가 이거저거 다 받아서 가지고 있다가 한꺼번에 신고 기간에 세금으로 내는 것입니다. 부동산에 관련된 부가가치세도 껌과 같이 똑같은 개념입니다. 상가를 신축한 것은 제품이 되는 것이고요. 그 신축한 사람, 생산자인 그 분양자가 부동산을 매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매수인은 최종으로 소비자가 되죠. 그 상가를 사는 소비자가 돼서 그 분양받은 매수인은 매매대금 플러스 부가세를 분양가액에 포함된 그 부가세를 부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분양자는 1호, 2호, 3호, 4호 이렇게 있겠죠. 그렇게 분양받은 사람들이 낸 그 부가세를 모두 합쳐서 신고하고 납부기간에 납부하면 완료가 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부가세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또는 팔게 되는 토지, 주택은 부가세 면세 상품입니다. 그렇다면 과세가 되는 부동산은 뭐가 있을까요? 부가가치세는 주택, 토지 이외의 부동산인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동산 등에 과세를 하게 됩니다. 사업용 부동산이란 사업에 사용되는 건물로서 빌딩, 상가, 사무실, 공장 등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피스텔이 또 들어가는 거예요. 상가를 분양받으면 분양계약서에 일반적으로 건물과 토지분으로 가격이 구분이 됩니다. 토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면세고요. 부가세 없습니다. 건물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게 됩니다. 상가를 신축하고 분양회사에서 분양을 할 때 총 분양 대금이 계약서상의 토지 가격이 3억이고 건물 가격이 5억이라면 총 분양 대금은 건물분의 부가세인 5억의 10%인 5천만 원을 합한 8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건물 가격은 대개 분양 계약서에 분리되어 있고요. 그 건물가액이 과세관청에서 보아 합당하면 그대로 인정해서 과세가 됩니다. 계약서에 건물과 토지가 구분되지 않고요. 전체 금액으로 표시되어 있으면 감정평가액이나 기준 시가에 따라 안분 계산이 되게 됩니다. 그 안분 계산하는 방식은 나중에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양받을 때 납부했던 그 부가세는 환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상가 분양받은 후에 사업 목적으로 일반 과세 등록을 하셔야 돼요. 일반 과세 등록을 하시면 이미 지급한 부가세를 환급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임대사업자 또한 포함이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하는 임대사업자가 포함되는 이유는 그 신축 상가를 분양받은 자가 그 자리에서 자영업을 운영을 하시거나 임대사업을 하게 됨으로써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다시 되는 논리이기 때문에 부가세의 환급 대상이 되게 됩니다. 상가 분양자의 입장에서 한번 볼까요? 그 신축한 상가의 분양가액 중에서 비과세인 토지는 그냥 일반 계산서를 쓰시고 건축물부는 세금 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시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상가 분양에 대해서는 통상 부가가치세법상 중간에 지급할 수 있는 조건이 붙어있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됩니다. 잔금 지급 일로부터 잔금까지의 기간이 6개월을 넘느냐 넘지 않느냐에 따라서 세금 계산서의 발행의 시기가 달라집니다. 상가 분양을 받으실 때 잔금의 지급 시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기간이 6개월을 넘지 않는다면 잔금일로부터 20일 이내 잔금 한 다음에 20일 안에 사업자 등록 신청하고 공급가액 전체에 대한 부가세를 환급받으실 수가 있고요. 잔금까지 6개월 이상, 6개월이 넘어가서 뭐 7개월, 8개월 이렇게 되면은 계약한 다음에 바로 20일 이내에 꼭 사업자 등록증 발급 받으셔야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납부하실 때마다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아서 조기에 환급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 조기 환급은 납입한 다음 날부터 25일 이내에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부가세를 환급받으시려면 반드시 일반과세 사업자로 등록하셔야 되고요. 그 등록 기간을 10년간 유지하셔야 합니다. 만일 폐업을 하신다거나 간이과세자로 전환이 되면 환급을 받은 부가세는 안분해서 다시 납부하셔야 돼요. 오피스텔이나 상가 건물 취득한 사람이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용으로 사용을 한다거나 본인이 거주하는 경우에는 취득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지 못하십니다. 사업장을 직접 경영을 하신다면 본인의 업종으로 일반 과세자 사업자로 등록하시고 임대하는 경우는 부동산 임대업으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중위에서 다시 한번 제가 표를 이렇게 만들어 드렸는데 분양 계약부터 잔금까지 6개월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계약하신 다음에 바로 20일 이내에 일반 과세 사업 등록하시면 됩니다. 간이 과세자는 환급 불가하시고요. 그럼 납부한 금액에 따라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 시에 환급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가가치세를 이렇게 과세를 하는 형태를 알아야 되겠죠?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간이과세자가 있고요. 일반 과세자가 있고 면세사업자가 있습니다. 그 말처럼 한번 내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간이과세자는 연간 매출액이 1년 동안 4,800만 원 미만의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라고 말을 하고요. 이런 분들은 세금 계산서 발행하시지 못합니다. 그냥 영수증만 발행하실 수가 있어요. 일반 과세자는 전년도, 내가 사업한 연도 말고 그 전년도의 부가가치세 공급 대가가 공급가액 플러스 부가가치세 전체 매출액을 하겠죠. 4,800만 원 이상인 사업자를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면세사업자는 부가세는 내지 않고 사업 실적에 대해서 소득세만 내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이 면세사업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출판업자, 병원, 의원,
학원 등의 업종에 해당이 되고요. 그 계산서에는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되는 게 아니라 공급가액만 표기가 되도록 합니다. 받았던 부가세를 다시 추징당할 수가 있으니까 잘 한번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상가 임대 중에 매출액이 1년 동안 4,800만 원 이하가 되면 그 세무서에서 간이과세자로 유형 전환이 돼서 그걸 통보하게 돼요. 간이과세자로 변경이 되면 자격이 상실이 됩니다. 그럼 환급받았던 부가세는 안분 계산에서 환수가 되게 됩니다. 두 번째 추징당하는 경우는 상가 등을 10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를 하게 되면 그 환급받았던 부가세는 10년에서 사업이 영위했던 기간, 임대했던 기간을 차감한 금액을 반환해야 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체를 포괄양도양수계약을 하게 되면 상가 등을 양도할 때 부가세를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 포괄양도양수계약에 대해서 아셔야 되겠죠. 세 번째로는 운영하는 사업체를 폐업하게 되면 환급받은 부가세의 일부를 또 반환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건물, 상가, 오피스텔을 분양받으실 때 부가세가 그 분양 가격에 들어가 있고 그거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저와 함께 한 10분 정도 배워봤습니다. 그런데 그 부가세를 받을 때 여러 가지 6개월 이내, 6개월 이후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또 있었고요. 먼저 환급을 받았지만 다시 한번 또 토해내야 되는 세무서에 토해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였죠? 중요한 어떤 꼭지가 하나가 포괄양수도 계약서, 포괄양도 양수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한번 강의를 만들어서 이 다음번 강의에서 포괄양수도 계약서 쓰는 방법이나 요건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만들어서 드릴 테니까 그때 지금 배웠던 것들을 리마인드 하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